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주요 외신들 체크해 보면서 미국 증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보도 내용이고요. The bear market is not over, according to Goldman Sachs. 네, 아직까지도 이 베어 마켓,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 내용이었는데 자세한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시의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약세 흐름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략가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아직도 주식시장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확실한 신호탄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를 반영해 시장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만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단기 경로는 변동성이 크고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따라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S&P 500 지수가 내년 말에는 4,000선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살아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골드만삭스 쪽의 보도 내용이 있었던 건데요. 약세 흐름이 과연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조금은 회복세가 나타나게 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쪽에서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Fed's master wants more progress on inflation before ending interest rate hikes.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더 많이 나타나야만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메스터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보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 주장을 중단하기 전에는 더 많은 진전의 조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최근에 데이터가 고무적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둔화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물가 안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소식들 그리고 지속적인 좋은 소식을 봐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최근에 CPI 그리고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좋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본 거고요. 따라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가 0.75%포인트보다 더 느려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더 줄어드는 모습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유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Saudi denies oil output hike discussion, says OPEC plus may cut if needed. 네,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이 원유와 관련해서 증산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자세한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원유와 관련해 하루 50만 배럴 증산 보도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감산을 고수하고 있다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펙 플러스와 오펙 산유국들이 하루 최대 50만 배럴까지 산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압두라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오펙 플러스가 회의 전에 어떠한 결정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시켰는데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생산량을 더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입장을 보면 현재 200만 배럴 감산은 2023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우디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선을 그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렇게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국제 유가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100달러 가량으로 제시를 한 만큼 앞으로의 국제 유가의 가격 흐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종목별로 봤을 때 디즈니가 장안의 화제였는데요. CEO와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Disney shares rise after Iger replaces Chapek as CEO. 네, 디즈니의 CEO가 바뀌게 되면서 장중 디즈니의 주가 흐름 역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어떠한 일이었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디즈니 이사회가 밥 아이거를 새로운 CEO로 선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디즈니의 주가가 장중 7% 넘게 급등하면서 100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100달러 선을 회복을 한 것은 지난 8일 이후 약 보름 만에 다시 복귀가 된 겁니다. 이 아이거 CEO의 복귀는 디즈니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는 2024년까지는 원래 밥 체이팩 CEO가 이끌 예정이었는데 이 밥 체이팩 CEO는 곧바로 해임이 됐고요. 또 새롭게 부상한 아이거가 앞으로 2년 동안 CEO로 일을 하게 되면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디즈니의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만 이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14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CEO가 다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또 경기 둔화에 따른 광고비 감소와 실적 우려 등으로 주가도 올해 들어서 40% 넘게 하락한 만큼 월가 쪽에서는 새로운 CEO가 부임을 하게 된 것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른 만큼 앞으로의 디즈니의 행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외신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